새해가 되면 우리는 수많은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반드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몇 주가 지나면 어김없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자신을 발견하고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의지력은 이것뿐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쁜 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시작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움직임이 저희에게는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할 때 저지르는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자기 혐오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약해. 한심해.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우리를 벗어나고 싶은 그 패턴 속에 더욱 깊이 가두는 족쇄가 될 뿐입니다. 당신의 힘겨운 싸움을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으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파괴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인정하는 것이 곧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변명이나 필터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내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증오라는 독을 제거한 채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에게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당신은 그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모욕감을 주고 상처 주는 말로 그를 몰아붙여서 마법처럼 나아지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당신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따뜻한 연민을 담아 그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바랄 테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하지 않을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대합니다. 변화를 위한 전략으로 처벌을 사용하죠. 하지만 처벌은 습관의 사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비난이 아닌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나의 모습이야.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고 이 행동은 더 이상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 이것은 사형 선고가 아니라 명확하게 현실을 인지하는 순간입니다. 그 행동이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시 빠져 있는 하나의 행동 패턴을 설명할 뿐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와 당신의 행동 사이의 경계가 흐려질 때 우리는 실패라는 정체성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습관을 넘어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증오의 에너지는 파괴적입니다. 증오는 당신의 시야를 좁히고 눈을 멀게 하며 당신이 벗어나고자 하는 바로 그것에 더욱 집착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변화에 접근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저항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가장 깊은 근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수용의 자세로 접근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지금의 내 현실이며 이것이 나를 가치 없는 존재로 만들지는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갑자기 성장의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은 마치 야생동물을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폭력으로 동물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 동물은 더욱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인내심을 갖고 동물을 이끌고 그 본능을 이해하며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킨다면 그 동물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습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자주 반복되어 자동화된 반응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로 그것들을 부수려고 한다면 그것들은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들을 인정하고 연구하고 방향을 재설정한다면 당신은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자신에게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연민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이며 수치심이라는 도구로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는 강인함입니다. 그래, 오늘 나는 실패했어. 하지만 그것이 내일 성공할 나의 가능성까지 지우지는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죄책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기 혐오는 쉽습니다. 그저 주저앉아 자신을 동정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연민과 결합된 자기 인식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나쁜 습관을 마주할 때 정직하되 존엄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으면서도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 행동은 인지하되 그것을 당신의 가치와 혼동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증오 없이 습관을 마주할 때마다 그 습관이 당신을 정의할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더 자유로운 누군가로 자신을 재건축하는 것. 나쁜 습관을 끊고 싶다면 바로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영혼과 전쟁을 벌이는 것을 멈추십시오. 끊임없이 공격하는 대상은 결코 치유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명료함과 인내,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당신의 패턴을 마주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이 언제나 될 수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서뜨림으로써 나쁜 습관을 깨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 자신의 적이 되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함으로써 그것들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바꾸려고 할 때 문제의 뿌리가 아닌 표면과 싸우려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과식, 미루는 습관, 끝없는 스마트폰 스크롤링 같은 나쁜 습관을 보며 생각하죠. 이것만 멈추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단순히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그것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것들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근본 원인을 파헤치지 않고 증상만을 고치려 한다면 당신은 평생 금이 간 벽을 땜질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아래의 기초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데도 말이죠. 모든 나쁜 습관은 더 깊은 무언가로부터 자라납니다. 어쩌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은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고요. 혹은 지루함이나 외로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대감의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마주한 적 없는 과거의 트라우마일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예측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 느끼는 유일한 안정감,
즉 반복되는 일상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습관은 무작위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름의 전략이며 자신을 진정시키고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어떻게든 대처하려는 시도입니다. 파괴적일 수는 있지만 어떤 수준에서는 분명한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목적을 명확히 파악하기 전까지 그 습관은 계속해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그 습관이 맡고 있던 역할을 대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일을 미루는 습관을 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게으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미루는 습관은 종종 두려움을 감추고 있습니다. 시도했다가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결과가 충분히 좋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도전에 온전히 나를 드러냈을 때 세상이 나를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이라는 두려움. 그래서 당신은 회피하고 미루고 내일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잠시 안도감을 느낍니다. 바로 이것이 습관의 본질입니다. 회피 그 자체가 아니라 더 깊은 두려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주는 일시적인 안도감의 순환. 만약 당신이 그 두려움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미루는 습관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과식은 어떻습니까? 의지박약이라고 치부하기 쉽지만 이는 종종 감정적 공허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음식은 위로입니다. 마음속 텅 빈 공간을 채우는 방법이죠. 만약 당신이 오직 다이어트와 의지력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삶이 다시 무거워지는 순간 오래된 패턴은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그 허기는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고 어쩌면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수치심만으로 습관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이 아직 마주하지 않은 고통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패턴들을 단순히 의지력만으로 꺾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에 인식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로하려 하는가? 나는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 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가 이 습관으로 대체하려 했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뿌리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들이 내가 묻어두었던 두려움, 외면했던 상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자유를 위한 대가입니다. 당신이 그 뿌리를 빛 속으로 끌어내는 순간 그것들은 당신에 대한 지배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끝없이 결과와 싸우는 대신 원인을 치유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습관을 가졌다고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그 습관이 뿌리내렸는지 볼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에서 말입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이걸 그만둬야 해 라고 말하는 얕은 정직함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혹은 이 습관이 없으면 내가 누구일지 모르기 때문에 이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인정하는 더 깊은 정직한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정직함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줍니다. 당신이 진짜 적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그 적과 직접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겨워하는 모든 습관은 당신에게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판단하지 않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그 자물쇠를 열 열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습관이 적이 아닙니다. 그 뿌리를 마주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진짜 적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부정 대신 용기를 선택하는 순간 당신은 진정한 변화의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파괴적인 패턴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뭇잎을 쳐내는 것을 멈추고 뿌리를 파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표면을 다루는 것만으로는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감히 마주할 때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단순히 그 행동을 멈추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악물고 의지력을 총동원해서 습관을 도려내면 갑자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싫어합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빼내면 그 자리에는 빈 공간이 남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더 강하고 더 나은 무언가로 채우지 않는다면 오래된 습관이나 그만큼 파괴적인 다른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항상 봅니다. 담배를 끊었지만 대신 과식을 시작하는 사람, 술을 끊었지만 끝없는 온라인 세상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사람, 스마트폰 스크롤링을 멈추려 하지만 그 자리를 드라마 몰아보기로 채우는 사람. 그들은 한 가지를 멈췄지만 그 자리를 어떤 의미 있는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은 단지 모양만 바꿀 뿐입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결코 행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행동이 충족시켜 주던 필요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필요를 해결하지 않은 채 행동만 제거하면 당신은 공허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허함은 오래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체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습관을 깨는 것은 뺄셈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환입니다. 만약 당신의 습관이 스트레스를 달래주는 것이었다면 당신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더 건강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위안을 주는 것이었다면 당신은 더 깊고 지속 가능한 위안의 원천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습관이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제공했다면 당신은 삶으로부터 도망치고 싶게 만들지 않는 건설적으로 삶에 참여할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언제나 과거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습관은 뇌의 신경 경로와 같습니다. 반복할 때마다 깊어지는 고랑이죠. 당신이 그저 습관을 없애려고만 할 때 당신은 순전히 힘으로 그 고랑에서 기어 나오려고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습관을 대체할 때, 즉 새로운 길을 놓을 때 당신은 뇌에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래된 고랑은 얕아지고 새로운 길은 단단해집니다. 이것은 단지 무언가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더 나은 무언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나쁜 습관이 밤늦게까지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하는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멈추려고만 하면 당신은 침대에 누워 안절부절 못하며 자극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굴복하겠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습관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대체한다면 가령 당신에게 영감을 주는 책을 읽거나 당신의 생각을 일기에 적거나 다음 날을 계획하는 10분을 갖는다면 당신은 단순히 행동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충동이 일어날 때 손을 뻗을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자신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혹은 당신의 습관이 스트레스성 폭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억제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박탈감을 느끼고 결국 식욕에 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것을 대체한다면 스트레스를 받는 그 순간의 에너지를 산책이나 심호흡 혹은 창의적인 취미 활동 같은 것으로 전환한다면 당신은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대체 행위는 힘을 길러주지만 순수한 저항은 힘을 소진시킬 뿐입니다. 의지력만으로는 장기적인 전략이 될 수 없습니다. 의지력은 근육과 같아서 피로해지고 닳아 없어집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그저 안 되라고 말하는 것뿐이라면 결국 당신은 그 말을 계속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동시에 더 나은 무언가에게 그래라고 말하고 있다면 당신의 에너지는 전환됩니다. 당신은 끊임없는 결핍의 상태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성장의 상태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변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무언가를 찢어내고 뻥 뚫린 구멍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패턴보다 더 강하게 자라날 새로운 무언가를 심는 것입니다. 당신은 텅 빈 공간을 중심으로 당신의 미래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두기로 선택한 것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건설합니다. 그러니 나쁜 것을 제거만 하지 말고 좋은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을 가로막는 것과 싸우기만 하지 말고 나아갈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창조하십시오. 자유는 공허함 속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유는 낡은 습관이 더 이상 살아남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당신의 삶을 의미와 목적으로 가득 채울 때 발견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깨닫는 날, 당신은 단순히 습관을 깨는 것을 넘어 당신 자신을 변화시키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빠지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완벽주의의 추구입니다. 그들은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이 마치 스위치를 켜듯 순식간에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상상합니다. 며칠 혹은 몇 주 동안은 그것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고 스스로를 무자비하게 밀어붙이며 오래된 패턴을 완전히 끊어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필연적으로 그들은 비틀거리고 미끄러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기준이 완벽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보며 말합니다. 난 실패했어. 난 약해. 난 절대 변할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모든 노력은 불가능한 기준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아래 무너져 내립니다. 완벽은 신기루입니다. 그것은 명확성과 확신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당신을 무력감과 절망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과정은 현실입니다. 과정은 측정 가능하고 과정은 인간적입니다. 변화가 흠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이해할 때 당신은 완벽주의가 만들어내는 죄책감과 절망의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비현실적인 도약이 아닌 실제로 지속 가능한 걸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게 됩니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피아노 앞에 처음 앉아서 협주곡을 완벽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으로 역기를 들고 하룻밤 사이에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야에서의 성장은 시간과 노력,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자신의 습관과 어려움에 관해서는 갑자기 즉각적인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반복, 인내, 그리고 작은 승리들 위에 세워집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나쁜 습관을 버리기로 결심했다면 당신의 성공을 다시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여부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졌는지로 측정하십시오.
이전보다 한 번 더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같은 순환에 빠졌을 순간에 조금 더 건강한 반응을 선택했습니까? 그것이 바로 과정이며 진전입니다. 극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이룹니다.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종종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사람들을 나쁜 습관으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절망감은 그들이 벗어나려 했던 바로 그것의 품으로 그들을 곧장 밀어넣습니다. 반면에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는 당신에게 계속 나아갈 이유를 줍니다. 그것은 한 번의 비틀거림이 완전한 붕괴와는 다르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한 번 넘어지는 것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은 그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은 완벽주의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지속 가능성을 가집니다. 성장은 직선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아갔다가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돌파구를 찾았다가도 오래된 패턴과 씨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의 본질입니다. 만약 당신이 길이 완벽하게 순탄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당신은 저항에 부딪히는 순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과정의 일부임을 이해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견뎌내고 결국에는 극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연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방종이나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비틀거렸지만 나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 오늘은 어제보다 걸음이 작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걷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종류의 연민말입니다. 그 태도는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합니다. 그것은 이길 수 없는 전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정으로 바꿉니다. 핵심은 당신의 눈을 완벽이 아닌 방향에 두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모습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비록 희망했던 것보다 느릴지라도? 아주 작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의 방식을 바꿀 수 있는 동력을 쌓고 있는가? 만약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한 실행의 인질이 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해내지 못했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과정에 전념하십시오. 계속해서 나타나고 다시 시도하고 이전에 수없이 비틀거렸더라도 다음 걸음을 내딛는 것에 전념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앞으로 계속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불완전하지만 단호한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을 영원히 붙잡아 둘 만큼 강한 습관, 약점, 패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단련이나 의지라고 생각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사실 환경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이겨내는 힘이 순전히 의지력에서 나온다고 상상합니다. 하지만 의지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모되고 고갈됩니다. 만약 당신이 유혹과 자극으로 가득 찬 환경에 자신을 둔다면 당신이 아무리 단호하더라도 결국에는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끊임없이 당신을 같은 순환으로 끌어당기는 신호들로 둘러싸인 삶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습관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그 주변의 공간, 그것을 활성화하는 방아쇠, 그것을 필연적으로 만드는 조건들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습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를 보고 특정한 감정을 느끼고 특정한 소리를 들으면 당신의 뇌는 즉시 그에 반응하여 반복했던 습관의 기억으로 불을 밝힙니다. 그것은 자동화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밤 소파에 앉을 때마다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스크롤할지도 모릅니다. 부엌에 들어설 때마다 배가 고프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간식을 집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즉시 당신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무언가로 도피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환경에 새겨진 패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 신호들을 바꾸지 않은 채 습관을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방아쇠를 예전과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둔 채 그냥 더 강하게 저항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마약 물질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중독을 치료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주머니에 담배를 가득 채우고 금연을 시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의 의지력은 바닥나고 환경이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환경을 재설계한다면 당신은 그 습관을 활성화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들을 제거하거나 변경함으로써 자동적인 순환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밤에 스크롤하는 것이 당신을 더대 가두는 것을 안다면 스마트폰을 다른 방에 두고 침대 옆 탁자에는 책을 두십시오. 정크푸드를 볼 때 간식을 먹게 된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집에 두는 것을 멈추고 더 건강한 것으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은 성공을 위해 당신의 환경을 디자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은 더 어렵게, 좋은 습관은 더 쉽게 만드는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는 쌓여갑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됩니다. 파괴적인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주위에 계속 머문다면 그것들을 스스로 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모방과 소속감에 따라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고 싶은 습관을 구현하는 사람들로 주위를 채운다면 갑자기 환경이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대신 앞으로 밀어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환경을 재설계한다고 해서 유혹을 다시는 느끼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유혹이 자리 잡을 기회를 더 적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오직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지원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변화의 차이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력 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환경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과거의 당신이 생존하는 것을 거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몇 년 동안 당신을 짓눌러온 습관을 깨기 위해 길을 나설 때 당신이 비틀거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끝났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패턴으로 다시 미끄러져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봐, 이럴 줄 알았어. 난 할 수 없어.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목소리를 믿는다면 당신은 포기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깊은 순환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습관은 절망감에 의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실수는 길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정의 일부입니다. 변화는 직선이 아닙니다. 깨끗하거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멈춤,
승리와 좌절로 가득 찬 혼란스러운 과정입니다. 당신이 다시 실수했다는 사실이 당신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당신이 넘어지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다시 일어서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지 여부입니다. 그 순간에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입니다. 당신의 실패를 보고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다시 시도할 거야 라고 말하는 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합니다.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것,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 그것이 바로 변화하는 사람과 갇혀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에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마주할 의지만 있다면 말이죠.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그것을 촉발시켰을까?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준비할 수 있을까? 각각의 실수는 만약 분석된다면 당신의 성장을 위한 교육의 일부가 됩니다.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성장을 위한 피드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오직 시도하는 것을 멈출 때만 진정으로 실패합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한, 당신이 다시 전념하는 한, 당신은 여전히 싸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전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 실수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텐데, 항복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잘못된 걸음이 전체 여정을 정의하게 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배우고, 조정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유로 향하는 길은 결코 넘어지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쓰러져 있지 않음으로써 이기는 것입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재건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갈기갈기 찢어놓지 않으면서 당신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수치심은 당신이 깨뜨리려는 사슬을 강화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표면 너머를 보고 당신의 행동의 진짜 뿌리, 즉 당신의 패턴에 연료를 공급하는 두려움, 상처, 필요를 이해할 때 깊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해로운 것을 단순히 제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무언가, 즉 당신을 뒤로 끌어당기는 대신 앞으로 밀어주는 무언가로 대체할 때 더 강해집니다. 그것은 당신이 완벽보다 과정을 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변화는 흠없는 실행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의 꾸준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변화는 깨끗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길을 계속한다면 자기 혐오 대신 인식을, 부정 대신 용기를, 완벽 대신 과정을, 그리고 항복 대신 끈기를 선택한다면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신을 부서뜨림으로써가 아니라 마침내 당신이 언제나 될 수 있었던 더 강하고